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LH 공동주택 용지 미분양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건설사들이 수도권 알차 택지들까지 입찰을 포기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공공택지는요, 전체 64만 2천호 규모입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 호였던 걸 감안하면 2배 넘는 엄청난 물량이죠. 자, 그중 2017년 11월에 지정됐었던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들이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공택지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요, 주택 공급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먼저 공공분양은 국토부 정책에 맞게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나서 분양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 정책에 맞게 진행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뭘 밀고 있죠? 뉴홈이라는 공공 자가주택 브랜드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분양 뉴홈이라는 브랜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는 민간 분양입니다. 자, 이 민간 분양은 어떻게 진행된다? LH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받은 시행사가 분양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주로 건설사들이 받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작년 11월 달에 LH 공공주택 매각 공고가 있었고 매각이 진행됐는데 동탄 신도시, 부천 원종지구, 평택 소사벌지구 등이 매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공공택지에서 수요를 찾지 못했다는 것 좀 업계에선 쇼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021년 12월 달에 동탄 2신도시 제일풍경채 퍼스트에서 분양을 진행했는데 이때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9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택 용지를 받아갈 건설사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부천 원종지구도 수요를 찾지 못했거든요. 여기가 부천 대장지구 바로 밑에 위치한 2,000세대 규모의 소규모 택지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가깝고 대장지구랑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생활권으로 보거든요. 여기도 건설사가 이제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2월 달엔 더 심각했어요. 남양주 진접 2지구 주상복합 용지 2개 필지가 매각에 실패를 했고요. 구리 갈매 역세권과 군포 대암이 주상복합 용지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모조리 수요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진접 2지구 중상복합 용지 어딘지 아시죠? 일단 얘가 왕숙 1지구 바로 위에 붙어 있어서 왕숙지구랑 같은 생활권이고 규모도 커요. 1만호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초, 중, 고 다 들어와요. 자, 게다가 여기가 4호선하고 이미 있는 4호선에다가 9호선을 추가로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환승역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주상복합 용지의 매각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구리갈매 역세권도 선호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한 6,400호 규모인데 여기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정됐던 택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구리갈매지구와 더불어서 구리갈매 역세권까지 해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기 거주 여건이 괜찮은 곳이고 지금 8호선 별내역도 일부 지역에서 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서울에 가까운 괜찮은 구리 지역의 공공택지였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4호선 대암이역 인근에 지정된 대암이 지구도요, 이번에 용지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날 지정됐고요. 5,100호 규모로 소규모 택지긴 한데 그래도 역과 가깝고 어느 정도 선호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수요는 꾸준할 거로 봤는데 건설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매각에 실패를 했네요. 이 정도 좀 연식이 있는 신도시에서 새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요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죠. 왜? 5호선이 연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추진돼서 시간의 문제지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는 크게 이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더라. 특히 11월, 12월 달은 건설사들이 공포를 가질만 했어요. 둔촌주공마저도 실패한 상황에서 그 어떤 분양이 성공할 수 있겠냐? 택지 매입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미분양 물량과 연결이 된 건데 지금 여전히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건설사는 아직까지도 그 온기를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이미 판을 벌려놓은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공공택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 용지 매입부터 전부 다 대출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PF로 돈 끌어서 이런 신규 프로젝트에 뭐 시작하는 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소조건 정비사업장마다 건설사 모시기 난리죠. 그리고 건설사마다 지금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당 600만 원 650만 원 안 주면 못한다, 700만 원 안 주면 못한다, 어떤 데는 막 900만 원까지 부르는 이유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미분양 물량 증가와 신도시 분양 증가가 같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수 7만 5천호까지 늘어났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10만 호까지 늘어날 거예요. 자, 그 10만 호까지 늘어난 아파트 전부 다 뭐 2군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 1군 건설사도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지방 미분양 증가가 수도권 물량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도요, 이제 선호도가 크게 나눠질 겁니다. 얼마 전에 공공사전청약 진행했었잖아요. 고양 창릉지구 S3 블럭, 이게 완전히 공공분양도 아니라 공공자가주택인데 23.7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경쟁률 높았죠. 근데 온전한 분양을 진행했었던 남양주 진접 2지구 A7 블럭은 6.2대 1 경쟁률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중소규모 택지 공급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는 중소규모 택지 위주로 2017년 8월에 지정된 택지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요, 국토부와 LH의 보완책을 요구했어요. 먼저 택지 전매 제한 완화, 우리가 택지를 낙찰받았는데 자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질 것 같으면 다른 건설사에 넘기게 해달라. 두 번째, 토지 리턴제 도입, 이거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니들이 최초 가격으로 사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공공택지 대금 납입 조건 완화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다? 미분양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그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일부에서는요, 3기 신도시 공급을 조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7년까지 수도권에 100만 호 초과 공급되는데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신도시 공급하면 주택시장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뭐 여기야 건설산업연구원이야 시행사나 시공사 쪽의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요, 3기 신도시 공급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공급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은 주택 침체 장기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는요, 이런 의견들이 일부 반영되면서 2기 신도시처럼 분할 공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 집 마련 기회 맞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거주 여건 괜찮고요. 그만한 가격대에서 수도권에서 미래의 비전 있는 아파트 찾기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주택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바닥을 찍고 한 10%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3기 신도시 분양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는 접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3기 신도시는요, 민간 분양 비율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민간 분양 비율이 많다는 거는 주택 부동산 폭락과 3기 신도시 공급 과잉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1990년대하고 2010년대 이런 식으로 과잉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민간 분양 중심이 아니라 공공 분양 중심이었고요. 또한 서울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3기 신도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때문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서울,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청약 기회가 쏟아집니다. 분양 정보는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 정보 말고도요, 변경된 부동산 제도 등을 저희가 총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후 추가하셔서 제때제때 빠른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